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저자 권순우. 돈 버는 기업을 찾는 지표 분석법. PER로 버는 돈에 비해 싼 기업 고르기.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얼마까지 올랐을 때 비싸다고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모르는 것이지요. PER은 수익에 비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 주식이 현재 판매가를 알아야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고 있으면 싼 거고 100원짜리를 500원에 팔고 있으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나타내는 적정 가치가 중요합니다. 맛없는 과자와 느린 자동차를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그걸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싸야 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사려는 물건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이해하기. 기업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 조화 기업이 100만 원에 팔린다고 해봅시다. 50만 원을 버는 나빠 기업도 100만 원에 팔립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조화 기업을 사야겠지요. 조화 기업과 나빠 기업 중 어디를 고를 것인지 지표로 만든 것이 PER입니다.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PER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화 기업의 PER을 계산해보면 주가 100만 원을 순이익 100만 원으로 나누면 1입니다. 나빠 기업의 PER은 주가 100만 원을 순이익 50만 원으로 나눴으니 2입니다.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기업이니 우리는 조화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PER이 낮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ER이 낮은 게 좋다고 하는데 막상 저 PER 주식들을 보니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PER이 낮은 주식 순위를 매겨 가장 낮은 주식을 찾는 방식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PER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PER의 한계를 알고 활용하자. PER은 참 매력적인 지표이지만 여러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 버는 방식이 달라서 단기 실적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김밥천국과 냉면집의 실적을 생각해 봅시다. 김밥천국은 1년 내내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냅니다. 반면에 냉면집은 여름에는 엄청 장사가 잘 되지만 겨울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실적 분석을 하면 같은 주가 수준에서도 1분기에는 김밥천국이 실적이 좋으니 싸 보이고 2분기에는 냉면집이 실적이 좋으니 싸 보입니다. 반도체에 투자한다면 PER 해석은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경우 불황일 때 설비 투자를 잘 해놔야 호황일 때 반도체를 제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순이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순이익이 적으니 PER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호황을 맞아 반도체가 잘 팔리면 순이익이 급증합니다. 그러면 PER이 점점 내려가지요. 따라서 반도체 업종은 PER이 낮을 때 사면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느라 PER이 높을 때 주식을 사야 합니다. 사이클을 갖는 사업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PER이라는 지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PBR로 진짜 부자 기업 찾기. 주가 순자산 비율 PBR. PER이 순이익에 비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였다면 PBR은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 거래되는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말하며 순자산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의미하지요. 기업의 가격인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PBR 수치가 나옵니다. 현금만 1,000억 원이 넘게 있어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 회사 주식을 다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순자산 가치와 주가가 같다면 PBR은 1이 됩니다.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낮다면 PBR은 1보다 낮은 숫자가 나옵니다. 앞서 설명했듯 1,000억짜리 건물이 있는 기업의 주가가 1,000억 원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PBR이 0.15라는 것은 1,000억짜리 빌딩이 있는 기업을 150억 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은 투자자가 좋아하고 주식을 사고 싶어 해야 오릅니다. 매력 없는 주식은 아무리 싸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저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오래된 기업이라 자산은 많은데 성장성이 없고 그렇다고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는 기업의 경우 PBR이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잃지 않는 투자 방식, 저PBR 투자.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남들이 외면한 주식을 골라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주가가 낮은데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은 주식, 바로 저PBR 주식입니다. 본질 가치와 비교하면 시장 가치가 낮은 기업들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회사는 30여 년간 매년 17% 이상 높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저PBR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라고도 불립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이보다 더 싸질 수는 없다고 믿으며 만약 그 기업이 망해서 청산이 되더라도 자산을 팔면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PBR 주식에 투자한다면 저PBR 주식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기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PBR이 0.22배 수준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PBR 활용하기, 경기 민감주. 앞서 언급한 반도체 산업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슈퍼사이클의 고점에서 PER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PER이 낮다고 매수했다가는 가장 높은 시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PBR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PBR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경기가 좋으면 2배까지 갑니다. 경기가 좋은데 1배 초반에서 거래된다면 저평가됐으니 사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PBR 몇 배 수준에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PBR 밴드 차트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1.1배 수준에서 좋을 땐 2.1배 수준까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배를 넘은 적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 PBR을 주요한 지표로 보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2배 수준까지 올라오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해서 매도합니다. 고점을 돌파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책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저자 권순우. 이 책은 주식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 버는 기업을 찾는 지표 분석법, PSR, ROE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 자사주 매입, 사업보고서 정보 살펴보는 법 등 주식의 기초에 대한 정의들이 예시를 통해 주식 초보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경제상식의 기초 근육을 키워드립니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연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